안녕하세요. 저는 얼거나이즈에서 최고 AI 책임자를 맡고 있는 신기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AWS 클라우드에서 SLLM 파인 튜닝 및 서빙 실전 사례라는 제목으로 저희 회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LLM을 이용해서 라그 서비스를 할 때, 그리고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서빙할 때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얼거나이즈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얼거나이즈는 AI를 통해서 모든 사무직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8년차 스타트업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는 스스로를 LLM 이네이블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LLM의 모든 것을 고객과 같이 고민하고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산업 특화 온프라미스 LLM 모델부터 LLM 앱 빌더, 그리고 LLM 앱 마켓까지 LLM의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LM은 재작년 말부터 뜨기 시작했죠. 저희는 그 이전부터 추출형 인지 검색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LLM 시대가 열린 작년부터 LLM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의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무직 노동자들은 업무 시간의 3분의 1을 문서에서 답변을 찾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문서에서 답변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는데요. 추출형 인지 검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 그대로 최종 답변만 LLM을 통해서 바꾸면 그게 바로 생성형 인지 검색 라그 서비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생성형 인지 검색 제품을 제작할 수 있었고요. 작년 3월부터 고객을 확보해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용 라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B2B를 하다 보니까 기업 고객의 경우에 퍼블릭 네트워크를 보안 문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이나 공공 같은 경우에 말이죠. 작년 초까지만 해도 뭐 오픈 AI 말고 다른 모델이 어떻게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작년 중반 이후에 오픈 소스 LLM들의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러한 오픈 소스 LLM들을 학습을 시켜서 저희가 그런 오픈 소스 LLM 모델 기반으로 금융 모델을 학습시켜서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 금융 모델도 출시했습니다. 실제 고객들의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단지 어떤 벤치마크에서 점수를 이렇게 높게 받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도메인의 특화 모델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그런 고민들을 저희 LLM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곧 두 번째 금융 모델을 발표할 건데요. 이번에는 모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고민을 해왔고 어떤 데이터로 테스트를 했는지도 평가 데이터와 함께 같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LM 앱 마켓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GPT 스토어를 써보셨으면 이미 아시겠지만 기업용 GPT 스토어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LLM을 이용한 기업용 앱은 라그가 킬러 앱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앱 빌더도 같이 제공을 해서 앱을 만들 수 있고 노코드로 앱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앱 마켓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서요. 라그 파이프라인에서 문서 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라그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잘 아실 거라서 뭐 여기서 설명을 보태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요. 그냥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바로 LLM한테 던져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는 문서를 찾고 그 찾은 문서를 기반으로 답하게 하는 파이프라인이 리트리버 어규먼티드 제너레이션 라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써야지만 LLM의 할루시네이션 뭐 이런 것들도 방지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LLM이 학습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내용도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요새 문서에서 답을 찾는 경우에는 라그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보통 라그를 얘기할 때 뭐 LLM 부분을 얘기하진 않죠. 왜냐하면 LLM은 이미 이제 성능이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계속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고 뭐 적절한 컨텍스트만 제공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 대답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리트리버가 잘 성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댄스 리트리버라든지 앙상블 모델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할 것은 도큐먼트 파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문서를 이해하고 이거를 어떻게 자연어로 만들어야 리트리버 성능도 좋아지고 그 내용이 LLM에 들어갔을 때 잘 되는지.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세상의 문서 포맷은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죠. 뭐 어떻게 다양한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문서를 보시면 2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보면 왼쪽부터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바로 알지만 기계는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게 PDF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두 번째로는 청킹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지, 어떻게 붙여 읽어야 될지. 지금에서는 뭐 클로드 3 뭐 아니면은 뭐 제미나이 1.5 프로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막 1메가 토큰 막 200K 막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문서 뭐 100장짜리도 그냥 올려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죠. 문서 100장짜리 올려서 매번 한다는 건 속도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언프레임 같은 경우를 고려한다면 아직 오픈 소스 LLM 모델들은 그렇게까지 긴 컨텍스트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100장짜리 되는 문서를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잘라야 되고요. 어떻게 자르는지는 뭐 사람이 자르라 그러면 이렇게 자르겠죠. 근데 기계가 이거를 자르려고 하면은 어려운 일이에요. 어디가 타이틀인지 어디가 본문인지 타이틀과 본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테이블인데요. PDF에서 테이블은 테이블이 아니에요. 그냥 저 위치에 박혀 있는 텍스트들과 뒤에 선이 이루어진 그림의 그냥 합성일 뿐이지 테이블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를 테이블을 일단 복원을 시켜야겠죠. 테이블 복원 모델은 뭐 오픈 소스로도 많이 있고 테이블 복원은 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그대로 뭐 텍스트만 긁어서 LLM에 붙여 보시면 알겠지만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이거 테이블 복원해서 MD 포맷으로 만들어서 붙인다면 어느 정도 대답을 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잡해지면 MD 포맷으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복잡한 테이블 처리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로 처리를 하는데요. 테이블 자연어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헤더인가,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로우로 읽어야 될 것인가, 컬럼으로 읽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자연어로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부분을 지우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헤더 푸터 뭐 이런 목차 뭐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당연히 품질이 좋아지겠죠. 리트리버든 LLM이든. 근데 여기서는 여기 이런 페이지 번호 같은 거, 그다음에 이 각주는 넣는 게 좋을지 안 넣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PDF는 저기가 각주인지 헤더인지 푸터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어려운 점들을 얘기했는데요. 이런 어려운 점들을 어떤 룰 베이스로 하기에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만 다들 모델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뭐 테이블 디텍션이나 복원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오픈 소스로 알려진 모델들이 있고요. 그거 성능이 아쉬워서 뭐 학습시켜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모델들이 있고 어쨌든 이 파이프라인 전체를 보시면 각각에 대해서 AI 모델들이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단계들이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기업용 고객의 문제로 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기업용 문서는 이제 한두 장이 아니죠.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되고요. 이게 또 사스를 생각을 하면은 한 고객이 이제부터 우리는 얼거나이즈 제품을 사용을 할게요. 들어가고 문서를 그럼 업로드 해주세요 하면 네 그러고 연동을 딱 시켜서 뭐 몇천 개를 하루에 인젝션을 시켜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1000개 올려야 되는데 일주일 뒤부터 사용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어떤 고객이 어떤 스케줄로 들어올지 모르고 그 고객이 언제 올릴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예측이 안 돼요. 당연하게도 뭐 오토 스케일링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오토 스케일링은 뭐 EC2에서도 금방 할 수 있고 하지만 저희는 또 다른 특성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저것들 모델도 개선되고 로직도 바뀌니까 이제 배포도 자주 해야 되는데 배포할 때 이 파이프라인이 스케일이랑 겹쳐가면서 끊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배포를 할 때 앞쪽에서 했던 작업이 뒤쪽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들이 버전 관리가 잘 안 되면 이제 결과들이 엉망으로 나와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마이크로 아키텍처 서비스로 이렇게 컴포넌트 하나하나 배포되는 것들의 디펜던시를 다 생각해서 하려 그러면 굉장히 귀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이제 ECS를 통해서 해결했어요. 기본적으로 AWS의 모든 기능들은 API를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오토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로직 같은 것도 처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한 고객사가 갑자기 문서 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다른 고객사는 아무것도 못하고 대기해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을 없애야 되니까요. 그리고 타스크 데피니션별로 각각 도커 인스턴스가 각각 뜨기 때문에 한 작업 자체는 고립이 되게 됩니다. 이거 좀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문서가 업로드 요청이 들어오면 이거를 타스크 큐에 쫙 밀어 넣습니다. 물론 데이터는 S3나 이런 공용 저장소에다가 먼저 업로드 시켜 놓고요. 그다음에 쌓여 있는 큐 양에 따라서 이 ECS 타스크 개수를 조절을 하죠. 각각이 떠 있는 ECS 타스크는 이제 큐에서 하나씩 꺼내 가면서 자기가 정해져 있는 파이프를 쭉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큐에서 꺼냈는데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죽고요. 만약에 인위적으로 죽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업을 해야 되는데 이전 버전으로 돌고 있으면 이제 강제로 그 큐는 못 가져가도록 만들면 이전 버전은 그대로 죽고 이제 다음부터는 새 버전으로 쭉 동시에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갑자기 문서 폭탄이 날라오더라도 뭐 그리고 그거 처리하는 와중에 배포가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어려운 그 문서 파싱을 ECS를 통해서 잘 해결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빙 코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문서 파싱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들을 좀 나눠 본다면 일단 LLM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이건 파싱에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매우 무겁지만 얘는 그냥 하나만 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사스를 생각하면은 그냥 뭐 API로 쓰는 오픈 AI나 이런 것들 많이 쓰니까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디텍터나 아니면 테이블 복원하는 거나 아니면 헤더 디텍터 이런 것들은 굳이 프로젝트별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공통 모델이고요. 근데 리트리버나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어가 고객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어 같은 거, 용어 같은 게 고객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객사마다 학습을 시켜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베이스 모델은 요청량이 굉장히 많은 대신에 딱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하지만 유료 고객용으로 학습을 시켜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모델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용량이 적지는 않겠죠. 근데 그냥 모델 학습을 시켜놨는데 잘 안 쓰는 고객들이 있겠죠. 특히 POC 같은 고객들이 그러한데요. 테스트니까 테스트할 때만 잠깐 쓰고 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띄워놓으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한 장비에 여러 개의 모델을 띄워놔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비싼 GPU 장비를 조금 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잘 안 쓰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스크로 내려버리면 좋겠죠. 그래서 요청량이 낮거나 프라이어리티가 낮은 모델들을 디스크로 내렸다가 필요하면 그때 올리는 그런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런 오픈 소스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쿠베 같은 경우에도 이런 GPU를 나눠서 쓰는 거 기술이 이제 발표됐고, 근데 저희가 이제 오래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가 필요해서 만들자라고 결정한 2년 전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엔비디아 트라이톤이라는 서빙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통해서 인퍼런서를 동적으로 늘리고요. 각각 인퍼런서에 어떤 모델이 배치돼야 되는지 컨트롤러가 결정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이 인퍼런서 내부를 잠깐 살펴보자면 보시면 인퍼런스 이제 두 개만 이렇게 했는데 모델 A 같은 경우에는 공통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 모델은 이제 사용량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모델은 하나인 경우에요. 이런 경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 대의 인퍼런서에서 처리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인퍼런서 여러 대에서 분산 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델을 저렇게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 A와 모델 B는 서로 다른 모델이에요. 그냥 모델 그냥 웨이트만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뭐 그냥 뭐 A는 파이토치로 되어 있는데 모델 B는 텐서플로우로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고려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뭐 이런 일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모델을 한 장비에 막 구겨 넣고 필요할 때 내렸다가 이렇게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GPU 장비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AI 모델의 트레이닝 비용을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들 AI나 LLM을 써보신 분들은 이거 비용 뭐 많이 든다 알고는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융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공개하고 뭐 실험하고 한 것도 있지만 고객사별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실험이 동시에 두 개가 돌아가기도 하고 뭐 어쩔 때는 뭐 몇 주 동안 그냥 리서치하느라고 실험이 안 돌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 장비의 사용이 들쑥날쑥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뭐 비싼 뭐 H백 장비를 몇 대짜리를 사서 이렇게 해놓으면 놀고 있으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빌려서 써야 됩니다. 근데 빌려서 쓸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온디맨드로 필요할 때 그때그때 빌려서 쓰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스팟 인스턴스라는 것을 AWS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죠. 스팟 인스턴스는 이제 온디맨드와는 다르게 가격은 굉장히 싼 대신에 이게 언제 회수될지 모르는 그런 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학습이라는 거는 뭐 짧게는 몇 시간부터 길게는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회수가 돼버리면 학습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팟 인스턴스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려면 고려해야 될 점이 이런 점이 고려돼야 됩니다. 일단 당연하게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스냅샷이 이제 떨궈져야 되고요. 그 떨궈진 스냅샷이 당연히 공용 저장소에 자동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회수가 되면 자동으로 새로운 장비를 빌려서 학습을 이어가야 됩니다. 뭐 저녁에 딱 돌리고 갔는데 아침에 봤더니 장비가 회수돼서 저녁 동안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시간이 이제 아깝잖아요. 네. 그리고 학습이 종료가 됐어. 그러면 자동으로 회수가 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금요일 날 딱 돌리고 갔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끝났어. 그러면 일요일 내내 비싼 장비가 놀고 있으면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학습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다 그냥 생으로 구현을 하려면 이제 귀찮아요. 이거 못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귀찮죠. 근데 다행히도 이런 작업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스카이파일럿이라고. 그래서 스카이파일럿으로 학습시킬 때 뭐 곡선을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보면은 뭐 AWS 오레곤 리전에서 뭐 A에서 사용을 하다가 회수가 돼서 C 걸 사용을 하다가 뭐 이렇게 네. 그때 어베일러블한 걸 장비를 빌려서 학습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i 옵션은 10분 동안 아이들 상태면 종료 스탑해라 뭐 이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학습 돌릴 때 그냥 저거 옵션 주면 학습 끝나거나 아니면은 학습이 터질 수 있잖아요. 예, 학습이 터졌을 때 쓸데없이 비용을 이렇게 더 안 내도 되는 그런 아주 괜찮은 툴이라서 소개드렸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AI 시대에서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결국은 돈인 것 같아요. 크게 인프라 비용도 있고 개발 비용도 있고요. 그래서 인프라 비용은 이렇게 AWS처럼 이렇게 인프라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서비스들이 있어서 뭐 스케일링도 되고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서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스카이 파일럿이나 또 AWS에서도 이런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이 완전 100%딱 맞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만 스타트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